동유럽의 어느 여성이 쓴 글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다른 동유럽의 여성들까지 한국행을 결심했다며 미친 듯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글은 한국 여행에 대한 글을 담은 내용인데 도대체 동유럽 사람들에게 이 여정이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엘레나입니다.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게 가족은 곧 삶의 중심이었고 특히 어머니는 제 삶에 큰 영향을 준 분이죠. 저는 한국인 어머니와 루마니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 루마니아로 입양되셨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늘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추억을 그리워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기 때문에 제게도 한국의 피가 흐르는 거라며 저를 위해 자주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한국 음식을 만들 때면 작은 손짓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만드셨죠. 너무 어릴 때 한국에 있어서 이것도 다 책으로 보고 배웠지만 어린 시절 수녀님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자주 봤었다고 하셨어요. 저로서는 어머니의 이런 이야기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었어요. 늘 가깝고도 먼 나라로 느껴졌죠. 사실 어머니는 입양 당시 혼자가 아니셨어요.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동생은 한국의 수녀원에 남아야 했어요. 어머니는 동생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동생을 데려오지 못했던 걸 평생 후회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루마니아로 입양된 이후 단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어머니의 꿈은 늘 마음속에 묻혀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어머니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났어요. 어머니의 한국은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살아있었죠. 수녀원에서 자랄 때 함께 살던 아이들과 눈을 맞으며 뛰어놀았던 겨울, 간식을 만들어주시던 수녀님의 손길을 보며 따라했던 어린 시절의 어머니 모습, 그리고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가슴 아파하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머니는 종종 수녀원에서 찍은 희미한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는데 사진 속 수녀님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을 만지작거리던 어머니의 손끝이 자주 떨렸던 것도 기억나요. 어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내 동생도 여기 어딘가에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제는 찾을 수 없겠지라고 낮게 중얼거리셨죠.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실 때면 어머니는 항상 고개를 떨구곤 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작은 한숨을 쉬시면서 그때 나라도 더 잘했더라면이라는 말을 하셨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린 어머니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강제로 가족과 떨어져야 했던 그 상황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죠. 평소엔 전혀 아무렇지 않다가 한국에 대한 생각만 떠올리면 처연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한국 음식을 만들면서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셨어요. 특히 설날이 되면 어머니는 떡국을 끓이며 고향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동생이 두 그릇씩 먹고는 자신이 언니라며 자랑스레 얘기하던 추억도 알게 되었죠. 그럴 때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국에 가볼 날이 오긴 할까? 그냥 꿈일지도 몰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머니에게 한국은 단순히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과 고향을 다시 찾고 싶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어머니를 한국에 데려가겠다고요. 어머니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슬퍼하지 않고 그리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모델로 일하게 된 것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는 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길 바라셨고 저를 누구보다 응원해 주셨거든요. 어릴 적부터 꾸준히 노력하며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저를 더욱 행복하게 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평생 소원처럼 말씀하시던 한국 여행을 직접 준비할 수 있게 된 건 저에게 큰 의미였죠. 그리고 드디어 얼마 전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한국 여행 티켓을 건네드렸어요. 그 티켓을 어머니께 드리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티켓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도 울컥했어요. 아버지는 이런 선물을 해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그동안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여행은커녕 근처 도시조차 가본 적 없던 우리 가족에게는 이 여행이 얼마나 특별한 기회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티켓을 손에 쥔 채 저를 바라보실 때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에는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 표정 하나로 어머니가 한국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와 그간 이루지 못했던 꿈의 무게를 모두 느낄 수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도 이제 단순히 어머니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희망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며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땅을 직접 밟고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 지냈던 수녀원이나 한국 음식을 만들며 자주 이야기했던 전통 시장, 그리고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까지 모든 계획을 세우면서도 저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저에게도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께 작은 것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일정을 더 신경 썼고 티켓을 예약하는 순간까지도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어머니께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서였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그날 아침 어머니와 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여행이 다가올수록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챙기고 동생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작은 선물도 준비하려고 하셨죠. 제가 한국에서는 뭐든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라고 했던 말도 기억나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더 사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행 준비에 더욱 꼼꼼하게 임하셨죠. 어머니는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설레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기도 하셨고 한국의 지도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며 여행 코스를 다시 점검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이 여행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가시길 바랐거든요. 그날 아침 부모님께서 마트에 다녀오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촬영을 위한 미팅에 나가야 했어요. 어머니는 금방 다녀올게. 필요한 것만 조금 살 거야 라고 얘기하셨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배웅했어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며 떠나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설레어하며 마트를 간 것도 처음 본 것 같았어요. 그날 미팅은 평소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새로운 촬영 프로젝트를 위한 브리핑을 받고 있었죠. 분위기는 좋았고 저는 일에 몰두하며 부모님이 집에 도착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고 저는 처음엔 그냥 스팸 전화겠거니 하며 무시했어요. 하지만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회의를 멈추고 전화를 받았죠. 여기 병원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다는 건 되게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숨이 막혔어요. 부모님이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셨다는 말이었어요.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와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정신없이 미팅장을 뛰쳐나왔어요. 마음속에서는 설마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가는 내내 잘못 걸려온 전화이기를, 크게 다친 게 아니기를 속으로 빌고 빌었죠. 병원에 도착한 순간의 풍경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차가운 공기와 회색빛 벽, 사람들의 조용한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간호사분이 제게 다가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심각한 상태였고 결국 그날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고 심장이 멎은 것처럼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부모님이 마트로 향하던 마지막 모습만 맴돌았어요. 손을 흔들며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를 붙잡고 마트에 가지 마세요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잃은 충격은 너무나도 컸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 어떤 건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건 더욱 어려웠죠. 어머니와 함께 계획했던 한국 여행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어요. 여행을 위해 준비했던 것들은 그대로 방 한 구석에 쌓여 있었지만 그것들을 정리할 힘조차 없었어요. 지도, 티켓, 어머니가 고르셨던 작은 선물들까지 그 모든 것에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방에 들어설 때마다 어머니가 설레어하며 지도를 펼쳐 보이던 모습이 떠올라 발길이 멈췄어요. 어머니가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이곳에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던 순간들이 귓가에 생생했죠. 저는 모든 것을 방치한 채 침대에 누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하루의 전부였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제 삶의 중심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고 아무리 애써도 쉽게 자리 잡히지 않는 공허함을 남겼어요. 그 상실감은 마치 제가 길을 잃고 끝없이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을 잃은 충격과 상실감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한국 여행이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그 여행을 이어나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여행 계획을 보며 어머니와 함께 꿈꿨던 날들을 떠올리면 그럴 때마다 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저는 내가 더 일찍 돈을 모았더라면, 아니 애초에 여행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마저 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준비했던 것이 오히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더 크게 만든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무리 슬퍼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았죠. 어머니가 남긴 기억들이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터넷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현실에서 잠시나마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보이는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결국 다시 허탈함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처음으로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어디에든 털어놓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블로그는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공간이었어요. 예전에는 가끔 일상적인 이야기를 쓰던 곳이었지만 점점 바쁜 삶 속에서 잊혀졌었죠. 하지만 그날 저는 그곳에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의 추억을 기록하고 부모님을 잃은 그날의 충격을 적어나갔어요. 처음에는 한 문장, 한 단어를 쓰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글을 적다 보니 점점 그리움이 글자로 이어졌어요.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만들던 순간, 어린 시절 저를 안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순간, 그리고 함께 한국 여행을 준비하던 시간까지 저는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갔어요. 그렇게 글을 쓰면서 처음으로 제 감정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았어요. 쓰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약간의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글을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해졌고 그날 처음으로 그동안 엉망이었던 집안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블로그에 올린 글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의 말들이었어요. 힘을 내라는 응원의 말, 그리고 어머니도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같은 말들이었죠. 사람들은 제 글에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저를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나눈 사람들, 어머니와 비슷한 입양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을 그리워하셨다는 이야기에 감동한 사람들까지 저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그중 어떤 댓글은 저를 멈춰있던 시간에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도 원하셨던 한국,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어주는 길이 될지도 몰라요라고 적힌 글이었죠. 그 댓글을 읽는 순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내가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가 내 뿌리야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한동안 그 댓글을 바라봤어요. 정말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머니 없이도 그곳에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떠나기 전까지 한국을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떠올렸어요. 어머니와 함께 이루고 싶었던 그 꿈을 제가 대신 이루는 게
어머니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블로그에 남겨진 사람들의 응원은 제게 작은 불씨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했던 제 삶에서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끼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어머니를 위한 한국 여행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댓글 한 줄이 제게 준 힘은 어쩌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한국 여행을 결정했다는 글을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큰 결정을 했다며 제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댓글을 달아주더라고요. 여행 준비는 따로 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셨던 수녀원을 찾고 어머니의 가족이 살았던 곳이라도 가보는 게 목표였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그려보았던 소박한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죠. 거대한 유리창으로 가득한 공항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깔끔하게 정돈된 안내 표지판, 그리고 공항 내부에서 들려오는 친절한 안내 방송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압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슬픔이 몰려왔어요. 어머니와 함께 이 공항을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이 모든 광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공항 한쪽에서 짐을 챙기며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셨던 소원을 제가 대신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이 여정이 저 혼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공항에서 나와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면서도 그 감정은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의 도시 풍경은 제게 또 다른 감탄을 선사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저곳이 바로 내가 태어난 나라야라고 말씀하셨을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 없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어머니의 발자취를 대신 밟고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첫날의 감정을 안고 수녀원을 찾으러 갔어요. 어머니가 어린 시절 지냈다던 수녀원은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해야겠다고 결심했던 장소였거든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곤 했어요. 수녀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던 모습, 작은 정원과 오래된 건물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남아있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수녀원의 터만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끊긴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당황해 근처에 큰 건물을 발견했고 거기서 수녀원 얘기를 물어보니 자리를 이전했다고 했어요. 일단은 거기라도 가보는 방법밖엔 없었죠. 이전한 수녀원에 도착해보니 딱 어머니가 설명하신 그 느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수녀님께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묻자 수녀님은 제게 너무 오래된 기록이라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 기록은 창고에 있어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머니께 한국어를 배운 터라 어머니 없이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얼마나 머물 계획인지 물으셨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한국에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를 떠올리며 계획했던 장소들은 많았지만 막상 어머니 없이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겹치면서 결국 수녀님 앞에서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수녀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이곳 수녀원에서 지내셨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어머니가 남긴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까지 제 이야기를 들은 수녀님은 깊이 안타까워 하시는 듯 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내셨네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울컥했어요. 수녀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지내면서 기록을 함께 찾아봐요. 어머니가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주세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게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분이 있다는 게 놀라웠고 수녀원에 머무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자료를 찾기 위해 수녀님들과 함께 작은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창고는 먼지투성이었고 오래된 파일과 서류들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와 연결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그 배려가 어머니의 흔적을 찾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았어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여기에 어머니의 흔적이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리워했던 한국, 그리고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수녀원. 저는 그곳에서 어머니와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수녀원에서 지내게 된 첫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과 오래된 건물들을 보며 어머니의 기억 속 풍경을 떠올리려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블로그에 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어요. 수녀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느낀 감정을 솔직히 기록했죠.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나니 댓글들이 금방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하네요라는 댓글부터 꼭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라는 응원의 글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큰 위로를 받았어요.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도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어요. 한 댓글에는 어머니께서도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 말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노력을 알아주시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수녀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어머니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서류들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몇몇 파일은 낡아서 잘 떨어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곳에 적힌 글씨는 흐릿하고 손으로 적은 기록이 많아서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해야 했죠. 저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의 어린 시절 모습과 기록들을 비교하며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렇게 수녀원은 제게 단순한 숙소 이상의 의미가 되었어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자 제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되었죠. 어머니를 대신해 이 땅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수녀님들의 따뜻한 배려는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큰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록을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더디고 고됐어요. 한국어로 적힌 문서를 읽기 위해 수녀님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기록을 해석하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하며 파일을 넘기는 동안 그리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어머니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을 만한 문서를 찾아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찾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 때면 실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흔적이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기록을 살펴보던 중 드디어 어머니의 이름을 발견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낡은 기록 한쪽에 어머니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어머니가 입양될 당시의 주소와 수녀원에서 작성한 몇 가지 정보가 더 적혀 있었어요. 그 문서를 손에 든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직접 보니 마치 어머니가 제 곁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문서에는 어머니의 친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당장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밤이 늦어 다음날 연락하기로 했죠. 그날 밤 저는 블로그에 다시 글을 올렸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 속에서 찾았습니다. 이 순간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곳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가며 느끼는 감정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합니다라고 적었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사람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제 여정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응원과 따뜻한 말들이 어머니를 찾는 길에 큰 힘이 되고 있었어요. 수녀님들은 제가 문서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시며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해 주셨죠. 저는 그 말에 다시 힘을 얻었어요.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제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라도 그 전화 너머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화기를 통해 들려온 목소리는 냉정한 안내 멘트였어요. 없는 번호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그 순간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없는 번호일 수 있지? 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마치 제 노력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불안감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제 손은 떨리고
머릿속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수녀원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기록이 오히려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수녀님들은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 주셨어요. 전화는 되지 않았지만 주소는 남아있잖아요. 직접 가보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말씀해 주셨죠. 수녀님들의 말 한마디가 제게 다시 용기를 줬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을 따라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껴졌고요. 다음 날 수녀님들은 지도 어플을 켜서 주소지를 하나하나 표시해 주셨어요. 가는 길에 어떤 버스를 타야 하고 어디에서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까지 세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잘 될 거예요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머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해보겠다고 결심했죠. 주소가 적힌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수녀님들이 설명해 주셨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고 익숙하지 않은 풍경과 거리들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은 듯 했어요. 지도 어플을 보며 주변을 둘러봐도 길이 헷갈리기만 했고 초조함이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의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출발했지만 이 낯선 동네 한가운데서 길을 헤매는 제 모습은 초라하게만 느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2명의 고등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순간 놀랐어요. 처음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그들의 친절한 표정에 금세 마음이 놓였어요. 영어가 매우 유창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안다고 하니 학생들이 놀라며 기뻐했던 것도 귀여웠어요. 학생들은 제가 보여준 주소를 보더니 그들은 지금 바쁘지 않다며 직접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2 학생은 길을 걸으며 저에게 동네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했고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이야기나 한국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들의 밝고 긍정적인 태도는 저를 더 이상 낯선 곳에 서 있는 외국인으로 느끼지 않게 해줬어요. 마치 어머니가 한국을 그리워하던 그 이유를 이 순간에 알게 된 기분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이 어머니에게도 큰 의미로 남아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의 도움 덕분에 마침내 주소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길을 헤매던 제게 먼저 다가와준 2 학생이 없었다면 저는 훨씬 더 오래 이 낯선 동네에서 방황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친절은 단순히 길을 안내해준 것을 넘어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함을 직접 느끼게 해줬어요. 정말 감사해요라는 제 말에 학생들은 오히려 별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머니가 이곳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이유를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학생들의 도움으로 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긴 여정 끝에 마침내 이곳에 도달했다는 안도감과 어머니의 가족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뒤섞였죠.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어떤 감정을 마주하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벨을 눌렀어요. 시간이 몇 초 흐르지 않았는데도 제게는 한참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문이 열리고 안에서 누군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머리카락에서부터 눈매까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 그대로였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사람도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우리 언니를 알고 계신가요? 라며 휴대폰 번역기를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어요. 상대의 눈도 눈물로 가득 찼죠. 저를 한참 끌어안으시더니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가구와 벽지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공간 자체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소박한 장식과 곳곳에 놓인 가족 사진들이 이 집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왔는지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중 하나는 어머니가 어릴 때 찍은 사진 같았는데 작은 액자 속에 웃고 있는 모습이 저를 눈물 짓게 했어요. 차를 한 잔 대접받으며 그분이 저를 조용히 응시하셨어요. 또 번역기를 쓰려 하시길래 엄마에게 한국어를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언니를 닮았다며 눈빛이 특히 그렇다며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날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고 있던 이야기들이 한 조각씩 더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분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른스러웠어요. 수녀원에서 늘 나를 보호하려고 했거든요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시의 할머니는 가정폭력 속에서 두 딸을 지키기 위해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장 돈을 벌어야 했기에 수녀원에 두 사람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할머니가 7년 후 두 딸을 찾으러 왔던 순간을 회상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언니는 다른 나라로 입양을 가버린 상태였고 본인만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그땐 갓난아이가 아닌 이상 입양 가기가 쉽지 않았고 언니에겐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언니는 꼭 저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자기를 두고 떠나는 걸 정말 미안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엄마가 정말 돌아왔고 자기만 엄마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 미안하다고 했죠. 평생을 어머니와 저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시며 가슴을 치셨어요. 그분은 한동안 어머니와의 추억을 회상하셨어요. 저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종종 어머니가 이곳에 있었다면 어떤 말을 했을지 상상하시는 듯 했어요. 언니는 항상 말했어요. 내가 그곳에서 너를 데려오지 못해서 미안해라고요. 하지만 내가 언니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함만 키우며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또 한 번 흘렀어요. 어머니와 동생 모두가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았는지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어요. 어머니가 한국에 가면 동생에게 꼭 주고 싶다며 미리 써둔 편지였거든요. 이모는 이걸 끝내 직접 받지 못했다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보며 저도 감정이 북받쳤어요. 편지 속의 글씨는 어머니의 고운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동생에게로 시작된 편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속에서 자신이 루마니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동생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를 적어두셨더라고요. 나는 루마니아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았어.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사랑스러운 딸도 낳았어. 하지만 너를 생각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 내가 너를 두고 떠나야 했던 그날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너를 데리고 가지 못한 내 선택이 평생의 후회로 남았어. 너를 만나러 다시 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라며 편지에는 어머니가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루마니아에서 느꼈던 행복조차 동생에게 미안해서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고 적으셨어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랐어. 항상 너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나는 내가 잘 지내길 바라며 여기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라는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 편지를 읽던 동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내가 더 미안하네라고 말하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어요. 어머니와 동생 사이에 존재했던 거리와 시간의 틈이 이 편지로 인해 조금이나마 메워지는 것 같았어요. 편지는 어머니가 동생에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자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은 한참을 울다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가 당신을 이렇게 잘 키워낸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죠. 그날 밤 한국에서의 여정을 블로그에 기록하면서 저는 어머니와의 추억과 감정을 조금씩 정리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색했지만 어머니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적다 보니 글을 쓰는 일이 점점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순간들, 어머니와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는 여정을 기록하며 저는 다시금 어머니와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요.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입니다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죠. 그 반응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고 사람들이 저를 응원한다는 생각에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블로그를 통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 날부터 이모의 제안으로
한국에서 어머니가 꿈꿨던 여행 코스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지도에 표시해두었던 장소들,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소중했던 곳들을 하나씩 방문하며 어머니의 뿌리를 느끼는 시간이었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고 자주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저도 한복을 대여해 입어봤어요. 경복궁의 고즈넉한 분위기는 저를 한순간에 과거로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조용한 정원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걸으며 어머니가 이곳에서 느꼈을 감정을 상상했어요. 어머니는 여기가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복을 입고 정원을 걸으며 문득 엄마가 보고 싶어 했던 이곳에 내가 왔어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모와 함께한 여정은 단순히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어머니가 왜 한국을 그토록 그리워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모는 제게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의 삶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흔적이 담긴 이곳을 걸으며 저는 어머니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이모와 함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꼭 이루고 싶어 했던 소원이기도 했고 그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이모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한국은 엄마의 뿌리이자 나의 뿌리이기도 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게는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니라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은 모든 것을 담은 고백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여행은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어머니의 흔적을 따라가며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모와 함께한 시간은 새로운 가족과의 연결을 만들어준 소중한 기회였어요. 블로그에 마지막 이야기를 적고 저는 이번 여정을 마무리한다는 얘기를 적으며 그간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루마니아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어머니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끝났지만 이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루마니아로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모델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어머니를 떠올리며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블로그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전하던 중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적은 글들이 사람들에게 큰 반응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는 댓글이 끊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해줬고 몇몇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보지 않겠냐는 요청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추억하고 제 감정을 풀어놓기 위해 시작한 기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고민도 많아졌어요.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출판 요청과 함께 제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머무르는 게 맞을지 아니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지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알게 된 이모는 조심스럽게 제게 제안을 하셨어요. 혹시 한국에서 더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서 이모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이모가 그동안 얼마나 혼자 외롭게 지내셨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이모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계셨고 저와의 만남이 이모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던 거죠. 이모는 제가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만약 제가 원한다면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내며 한국 생활을 하며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모의 제안을 듣고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루마니아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제 삶의 터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머니의 뿌리가 있는 곳이고 어머니가 사랑했던 나라였어요. 그 땅에서 어머니의 흔적을 이어가는 것은 단순히 제 삶을 위한 선택을 넘어 어머니를 위한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모와 함께 지내며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결국 저는 루마니아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접고 한국에 더 머물기로 결심했어요. 이모에게 제 결정을 이야기하자 이모는 기뻐하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한국에 머물기로 결심한 후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출판 작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모와 함께 지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이모와 저를 이어주었고 그 사랑이 저를 한국에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뿌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로 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제게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였고 저는 그것을 어머니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받아들였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